이제 본격적으로 반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반품이 당일에 접수됐을 때 확인해 보셔야 될 체크리스트예요. 첫 번째, 우리한테 반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샵마인으로 주문 수집하시면 반품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품건은 샵마인에서 뭘 조치를 많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마켓에 접속해서 직접 주문 내역서 보시면서 처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마켓에 접속하시면 귀책도 누구 귀책인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책 꼭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요. 세상이 그렇게 정직하지는 않아서 본인 고객님 귀책인데도 판매자 귀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귀책을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귀책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반품 접수 과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급사 반품 접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배사에도 상품 회수해달라고 지시를 내려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 샵마인 주문 내역 주문 수집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고 여기 이제 반품 요청, 교환 요청, 긴급 문의 이렇게 세 구간이 이제 CS 구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쿠팡에 한 건이 발생을 했네요. 이 한 건은 여기서도 보실 수 있지만 여기 반품 주문에서도 이 탭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반품이 발견이 되시면 주로 마켓에 가서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 이제 쿠팡 메인 화면이죠. 쿠팡에 보시면 반품 접수 이 첨부 자료는 두 건으로 되었습니다. 두 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귀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상품 사유는 필요 없어진 단순 변심해서 배송비 부담 조치가 고객님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가끔씩 고객님이 이렇게 반품 사유를 단순 변심으로 넣어도 배송비 부담 조치를 판매자로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쿠팡의 아쉬운 전산 시스템이기는 한데 그럴 때는 고객님께 귀책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쿠팡 쪽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배송비를 냈으니 보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래는 이제 판매자 귀책이에요. 자, 반품 사유에 다른 상품이 배송됨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롯데온에서 보실 수 있는 반품 내역인데요. 자, 제가 요거를 가져온 이유가 보통 마켓들은 반품 사유랑 함께 배송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같이 써주는데 롯데온은 같이 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품 사유를 보고 얼추 추측으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싶으면 강사님께 여쭈시거나 아니면은 롯데온 고객 상담 쪽으로 여쭈셔서 귀책 확인 명확히 하시고 진행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귀책 확인까지 완료가 되었고 문제가 없다면 공급사에게 반품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가져온 페이지는 오너클랜 주문 배송 조회 페이지예요. 아마 그 판매 활동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 페이지가 꽤 익숙하실 테고 아니신 분들은 지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목록 보시면 주문 코드 있죠. A로 끝나는 주문 코드라고도 하고 주문 번호라고도 해요. 이거를 눌러주시거나 또는 상품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문 내역서가 뜨게 됩니다. 주문 내역서 보시면 이게 어떤 상품이고 얼마 가격에 구매를 했고 지금 처리 상태는 무엇이고 배송 조회가 배송 추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결제한 그 적립금 사용 내역입니다. 그래서 2,800원 배송비에 13,200원 주고 상품을 사왔고요. 그 밑에는 고객님 개인 정보가 있어서 제가 잠깐 가려놨어요. 자, 이 주문 내역서 켜시면 하단에 반품 교환 요청이라고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 아이콘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반품 접수하는 창이 떠요. 이렇게 반품 접수하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별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별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입력할 부분은 송장 번호랑 내용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송장은 나중에 뜰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력할 수는 없고요. 내용 쪽은 공급사한테 전달할 내용이 있을 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단순 변심건이라고 가정을 하고 접수를 해보겠습니다. 반품 상태, 미개봉, 개봉 후 사용, 개봉 후 미사용이 있어요. 자, 근데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님께 따로 연락을 해서 상품 뜯어보셨나요? 상품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좋아하실 고객님이 아무도 안 계시겠죠. 단순 변신 건은 그래도 좀 덜한데 공급자 귀책으로 간 건은 노발대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상황을 보셔서 적합한 걸로 접수를 해주시거나 저는 보통 개봉 후 미사용을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미개봉을 하셨다면은 정말 집에서 뭐 내가 이걸 샀는데 집에 이미 있었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미개봉일 일이 잘 없고요. 고객님들도 반품에 대한 윤리적인 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반품을 하지는 않으세요. 단순 변심인 경우. 그래서 개봉 후 미사용으로 주로 하는 편이고요. 공급자 귀책인 경우에는 사실 뭐 파손인 경우에는 사용이든 미사용이든 크게 상관이 없고 상품이 잘못 갔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사진을 받을 거거든요. 고객님께. 그 사진 봐서 이거 뜯었네, 안 뜯었네 판단이 가시니까 그거 보시면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상품 상태 개봉 후 미사용으로 하고요. 반품 구분은 단순 변심 반품, 상품 파손 불량, 상품 오배송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거는 고객님 귀책이고 밑에 두 가지는 공급자 귀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단순 변심 반품. 사유는 저는 그냥 단순 변심이라고 적는 편입니다. 아까 마켓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객님이 굳이 구구절절하게 사유를 적어주시진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 변심으로만 적어주셔도 되시고요. 반품 요청 눌러주시면 이제 공급사한테 반품 들어온 요 내역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급사 파손 분량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내용이 추가가 되고요. 상품 상태 적어주시면 되시겠죠? 수령 시 파손되었고 파손 불량 부분은 박스 오른쪽 하단 깨짐 이런 식으로 뭐 어느 부위에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시고요. 반품 배송비는 이제 공급사 귀책이기 때문에 항상 공급사 귀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돈은 없어요. 공급사가 내야 될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없음으로 뜨고요. 공급사 귀책인 경우에도 착불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순 변심인 경우에도 착불로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6,000원이라는 금액이 저희한테 부과가 돼요. 우리 아까 배송비 계산하는 식에서 봤죠? 공급사는 귀책이 없기 때문에 착불로 발생한 6,000원을 우리한테 부과를 하고 우리는 고객님께 받은 6,000원으로 충당을 한다. 이렇게 되고요. 선불 동봉도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고객님들도 별로 선호하시지도 않고 공급사들도 그러면은 적립금 처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굳이 고객님이 정말 나는 선불로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동봉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는 이상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반품 접수 방법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이거는 사장님들이 뭐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안내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원운송장. 원운송장이라고 하면은 상품이 처음 출고됐을 때 발부되는 그 송장을 의미합니다. 원운송장으로 택배사에 반품 접수하시고 누가? 사장님들이 택배사에 반품 접수를 직접 하시고 반품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 반품 송장 번호라고 있죠. 공급자가 출고했던 택배사로 반드시 재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택배사에 반품 송장이 뜨면 이렇게 나중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택배사별 전화번호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1번으로 들어가서 송장번호 입력해서 1번에 2번 누르시면 반품 접수가 된다라는 내용까지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는 이제 택배사로 바로 갈 수 있는 사이트 그것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 요청 넣어주시면 되시고 제가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주문 내역서를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캡처 화면으로 가져왔습니다. 반품이 접수되고 나면 이 처리 상태가 배송 완료로 되어 있던 게 반품 요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쭉쭉쭉 페이지를 내리시면 주문서 상황에
우리가 아까 접수했던 그 반품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개봉 후 미사용, 단순 변심, 배송비는 6,000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반품 송장 쪽이 조금 더 복잡하게 바뀌었죠. 여기는 나중에 반품 수거되고 나서 반송장 입력하고 반송장 입력 버튼까지 눌러줘야 공급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마음속에서 반발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반품이 어차피 공급사가 상품을 회수해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이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냐? 그냥 공급사가 직접 반품 접수하면 안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위탁 판매를 하고 있죠. 공급사가 판매자에게 주문을 받으면 발송을 해주는 형식이에요.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을 판매할 때, 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고객님이 구매를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고객은 이 오픈마켓 구매자예요. 구매자라고 적겠습니다. 구매자예요. 그렇다면 공급사는 상품을 오너클랜에서 판매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에게서부터 1대1 문의나 기타 방법들을 통해서 문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사의 고객은 우리 오너클랜 판매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사가 오너클랜 판매자가 아닌 오픈마켓 구매자까지 응대를 해야 한다면 굳이 오너클랜에 와서 판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급사가 차라리 오픈마켓에 직접 입점을 해서 오너클랜에 입점을 해서 오픈마켓에 판매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래 관계는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사장님들이 둘 다 그냥 둘이 공급사랑 구매자랑 이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공급사는 입장이 달라요. 공급사의 고객은 판매자이고 오픈마켓 건까지 공급사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 측에서 반품이 들어온 거는 택배 접수를 사장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CS도 이제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전자기기나 허브, USB 허브 이런 거 보면은 상세 페이지 보면서 내용 읽어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공급사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님께 응대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걸 가끔씩 고객님께 공급사 번호를 알려드린다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공급사에서 따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택배 반품 접수는 항상 판매자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가끔 가다가 가구나 기타 특이한 상품들이 있어요. 공급사가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들. 그런 상품들은 공급사 직접 반품이라고 여기 이쪽에 원훈 송장 말고 공급사가 직접 반품 접수합니다 라고 뜨실 거예요. 근데 요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 중에 10건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판매자가 반품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품 접수가 완료가 되시면 배송 상태가 반품 요청으로 변경이 되고요. 보통 택배사에서 고객님께 상품을 수거하러 가는 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고요. 이동은 넉넉 잡아서 한 2, 3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요새는 웬만하면 하루 이틀 정도면 되기는 하는데 반품은 좀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3에서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품 접수 당일날 하는 과정들은 모두 살펴봤어요. 샵마인에서 수집하고 마켓에 들어가서 귀책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공급사한테 반품 접수하고 택배사에서 회수 지시까지 해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택배사에서 고객님께 상품 회수를 하겠죠. 회수한 시점부터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회수가 됐으면 회수된 반송장이 뜰 거고요. 그 반송장을 우리는 중간 판매자니까 각각의 연계되어 있는 공급사와 마켓에 전달을 해줘야겠죠. 전달하고
네, 상품이 공급사에게 회수, 배송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다음에 공급사가 상품 확인한 다음에 문제 없으면 환불을 해줄 거예요. 환불 받고 마켓에서 고객님께 환불을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너클랜에서 여러 공급 업체가 있다 보니까 택배사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택배사마다 반품 접수하러 가시는 방법이 상이하고요. 그거는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카페에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쇼핑몰 판매자 연합 카페에 오셔서 쭉쭉쭉 내리셔가지고 오너클랜 하우투 게시판에서 주문 처리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6-3의 반송장 확인 기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사에서 직접 택배사로 반품 택배를 신청합니다. 요거 되면은 아주 저희가 할 일이 매우 많이 줄어들죠. 요거는 이제 100건 중에 한 10건 있으면 많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은 이렇게 원훈 송장으로 택배 접수하셔라 라는 내용 정리해 두었고요. 자, 반송장 확인하는 방법. 저희 여기 반품 접수하는 곳에도 이렇게 전화번호랑 사이트 링크 정리해 두었는데요. 여기서도 접수 번호랑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적어놨어요. 지금 요거는 CJ 대한통운인데 CJ 대한통운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반품하면은 매번 CJ 대한통운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조회하면은 이렇게 바로 반송장 번호가 뜨고요. 로젠 택배 같은 경우에도 반품 접수를 하고 나면 원송장 번호 밑에 이렇게 반송장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셔가지고 그때그때 맞는 택배사마다 조회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반송장이 떴으면 이제 그 반송장을 공급사한테 전달을 해줘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문 내역서에서 나한테 맞는 택배사 선택하고 반송장 번호 입력하고 반송장 입력까지 눌러주시면 공급사한테 전달이 되고요. 우리가 반송장 입력을 했으면 마켓에도 전달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마켓은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마켓에 반송장 입력 안 한다고 해서 뭐 페널티를 받거나 하지는 않고 반품 환불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켓에 반송장 입력은 잘 안 하시는데 다른 마켓은 몰라도 쿠팡은 보상 요청 제도 때문에 반송장을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운송장 등록이라고 떠 있는데 반품 페이지이기 때문에 반송장을 등록해주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반품 진행이라고 쓰여 있죠. 자, 그래서 반송장 입력해 주시고 회수될 때까지 이제 한 2에서 3일 정도 대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공급사가 상품 받아보고 별 문제 없으면 환불을 해줄 거고 환불이 되고 나면은 주문 배송 상태가 반품 완료로 바뀌어 계실 거예요. 반품 완료되고 나면 마켓에서도 반품 완료로 고객님께 환불 처리를 해드리면 됩니다. 제가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반품 과정을 총 3번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저희 카페나 영상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요거는 아까 했으니까 잠깐 건너뛰고 반품 접수 체크리스트 반송장 확인해서 공급사랑 마켓에 입력하고 배송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배송가 돼서 공급사가 환불을 해주면 마켓에도 고객님께 환불을 해준다. 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품 접수는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웬만한 거는 다 접수가 되실 거고요. 중간중간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어요. 고객님이 상품을 안 준다던가, 공급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던가, 그런 거는 강의에서 다룰 수가 없는 개인의 노하우라고, 경력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이제 조금씩 경험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